26번 안 어렵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뭐 이 수준으로만 나와주면야 뭐 전부 다 1등급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state of balance가 그게 keywords겠죠? 자,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떤 단어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뭐 하나로 바뀌죠? equilibrium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물론 앞에도 balance state라는 말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더니 equilibrium이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바뀌어 나오냐면 homeostasis라는 단어로 또 바뀌어 나오네요. 얘네들 결국은 다 같은 단어다, 그죠? 균형 상태, 그 다음에 평형에 대한 균형 상태, 앞에 균형 상태 빼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상성, 이런 단어들 결국은 다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동일한 얘기를 갖고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토픽은 이야기들을 바뀌어 가면서 표현들을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이 직접적으로 주제문이죠, 그죠? 생명체들은 그 자연스럽게 균형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즉 뭘 유지하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 글의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자, 보기 1번은 보니까 정신적인 equilibrium을 위한 신체적 균형이라고 그랬고요. 2번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보통 작동 방식을 얘기하죠. 기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적 기제가 되는데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내적 기전이고요. 세 번째가 보편적 경향이네요. equilibrium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보편적 경향, 이게 답이겠죠. 뭐 쉽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자, 동물과 인간의 생리에서의 중요한 차이, 그 다음 마지막 5번이 생물학적 과정인데, 아까 앞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result from은 뭐뭐에서 나오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result in이라고 쓰면 얘는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얘기가 되죠. result from은 그래서 앞쪽에 있는 놈이 뭐가 되냐면 얘가 나오는 결과가 돼요. 근데 뒤에 from이 있으니까 얘는 뒤에 나오는 놈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습관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말인데, result in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앞쪽에 원인이 나오고 in 뒤로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in이라는 전치사가 시간의 경과를 많이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은 아니지만 시간은 시간의 전치사로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를 in 뒤에다가 많이 쓰죠.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in short 짧게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in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여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복잡했나요? result from은 뒤가 원인이고 result in은 뒤가 결과입니다. 자, 생명체들은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는데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state of balance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을 때 by forces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데 어떤 힘이냐면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겹습니다. ing가 명사 뒤에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act on이니까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우리의 내적인 기전은요, 그 다음에 킥인이라고 하면 경기장에 공이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공이 밖에 나가 있는데 공을 안으로 차 넣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시작하는 거냐면 경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킥인이라는 말이 시작하다, 착수하다, 발동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자, 우리의 내적 기전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And 그래서는 returns us, 우리를 어디로 되돌려 놓냐면 균형 상태로, 평형의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얘가 결국 밸런스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앞에 보니까 equa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단어가 어려워서 교과과정 외단어에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써줄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안 써줬지만. homeostatis라고 하면 제가 항상성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얘가요, 호모예요. 하나죠, 하나. 호모가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stay라는 말이 이 말이 들어가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상태로 유지되는 걸 homeostasis라고 합니다.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저것도 써줍니다. homeostasis는 eastward, 얘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이냐면 we used to describe,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죠. ability를 설명하는데 어떤 ability냐면 organism이 내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자, 그런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뭘로 그걸 유지하냐면 adjust라는 단어가 얘가 조정하다라는 뜻이죠. 조정하다, 맞추다라는 얘기예요. physiological process에 맞추는 것으로, 자, 그다음 내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나 인간 생태, 인간 생리에 이런 많은 시스템들은 뭐에 의해서 통제가 되냐면 호메오스테이시스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싫어하냐면 오프 밸런스 되는 걸, 균형이 깨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안정된 상태로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은 즉 이렇게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언제 작동하는 거냐면 at all level에서 모든 단계에서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our blood stays, 그래서 우리의 피는요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만 제외하고 라는 이 9번 문장이 어려운데, 얘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문장 하나가 정도가 어려운데 얘는 자칫 잘못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버릴 가능성 사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걸 보면서 잘 문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젠장 마지막에 가서 얘기가 틀어졌는데 그러면 안 그렇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야,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꾸준히 해놓고 마지막에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아까 주장으로 시작이 되면, 앞 시간에 수업할 때 주장으로 시작이 되면 하위 진술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기서결로 전개하거나 아니면 수미상관을 한다고 그랬죠. 하위 진술이 되건 맺은말이 되건 또는 수미상관이 되건 얘는 생명체들은 자연스럽게 균형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게 반대로 됐거든. 문장이 어려워서 해석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으면 글의 구조상 내 해석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잘 갔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 해석이 틀리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 갔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되고 있는 거죠? 얘는 삽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외는 언제냐면 이 예외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제외하면이라고 하면 실은 앞쪽에 나오는 놈은 지금 부사구죠.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 하는 전치사구 부사구가 온 거고, 얘를 빼고 나면 지금 문장의 주어는요 our habits, behaviors, 그 다음에 thoughts and 그 다음에 our quality of life라는 놈이 마지막으로 주어 4번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얘는 stay pretty much the same to, 아주 완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라고 얘가 주어가 되어서 얘도 지금 현재 틀리지 않았군요, 그죠? 마지막 문장까지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맺은말로. 이 when을 실수하면 이럴 때는 이라는 말로 앞에 까고 거꾸로 익힐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수했으면 내가 글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한 것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거거든요. 아까 문제 풀 때 틀리게 푼 사람. 나중에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왜 자꾸 그런 보기를 설명할 때 그거 이제 자꾸 하나씩 따져가면서 보셔야 해요. 왜 내가 이걸
이런 엉뚱한 오답을 답으로 썼을까라는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는 거니 여러분 학교로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제가 그 사후 시험 말고 사전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그 메이키스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 먼저 시험 보고 공부한 애들이 성적이 월등히 좋더라라는 그 사전 시험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수학이면 다 풀어가는 건 영어 단어 찾고 뭐 다 해석해보고 이러는 건 그건 예습이 아니라 독학이죠. 한번 풀어보는 정도. 수학은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누가 푸는 걸 보고 있는 거다. 그럼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서 하는 50분 수업의 예습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한 지문에 90초. 실제 시험 시간이 90초입니다. 한 지문이 90초인데 영어 선생님들 여러분 하루에 3개 넘게 절대 안 풀어요. 3월에는 어쩌다 3개씩 푸시다가 4월쯤 되면 바로 제자리로 다 돌아가십니다. 둘 이상 안 합니다. 야, 그러면 학교 수업은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종치고 나서 도착하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 시간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종이 딱 치면 앉아서 EBS 수능 특강을 펴놓고 영어 2문제, 3문제만 풀면 그러면 학습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건데 나중에 해보면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늘 얘기하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좋은 결과를 챙기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이 그 2, 3분 먼저 공부하는 게 엄청 귀찮거든요. 생각보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수업 전에 딱 자리에 착석해서 마음이 진정된 상태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월등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죠? 맨날 지각하고. 야, 누구나 마지막 정리하고 나면 오늘 있었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2분 전부터 필통에다 펜을 넣느라 정신이 없죠. 그 딱 남아있는 여러분 고3 수험생활 기간만 그 이상한 행동을 좀 접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결과로 벌어질 때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전시험과 사후시험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시간 내서 얘기를 한번 드리죠. 봅시다.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만 제외하면 그 특별한 예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방법을 찾을 때예요. 어떤 방법? 아까 제가 오늘 나올 거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intervene이 무슨 단어였어요? 사이에 끼어서 모하면서 오는 조정하고 중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using methods 방법을 이용해서 중지하는 건데요. 더 강력한 방법을 이용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끼어드는 거죠. 그냥 뭐보다는 우리의 경향,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equilibrium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보다 일반적으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이용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때 이런 때만 제외하면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습관, 행동,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건 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9번 문장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혼돈을 겪을 때는 이건 그래 형태상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또 하나 봐두시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기 힘들 때 삽입된 놈들 날리는 건 기본 기술입니다. 그죠? 삽입된 놈들은 중요 정보가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정보니까 걔를 날리고 보는 게 영어 문장을 볼 때 그 핵심적인 내용만 잘 챙겨서 보는 기술이 되는 거겠죠. 26번 지문에서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해볼까요?
이 교재의 8, 9페이지에 보면 글을 읽을 때 주의할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 한 7, 80% 정도 이제 설명을 마쳤어요. 계속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평상시에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수업 전이라도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늘 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의 토픽이 restoration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restoration은 뭘 전제하는 거냐면 사람의 원래 의도를, 예술가의 원래 의도와 그다음에 뭐죠? 그 프로덕트를, 결과물을, 그 창조물을 재창조하는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말투가 예사롭지 않죠? 지까짓게 잘해봤자 라고 됐잖아요. at best 기껏해야 라는 말이거든요. 잘해봤자 어쩌고저쩌고 라는 얘기 해석을 못했다 손 칩시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 사람의 복원에 관한 자신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장과 하위 진술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얘는 restoration의 전제라는 말로 그 다음에 쭉 전개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뭘로 하고 있어요? 얘는 뚜렷한 맺음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정답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군요. 자,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접근법은 이라고 했잖아요. Any great work에 대한 최고의 접근법은, 그러면 얘는 restoration이 아니고 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서결의 형태가 되면 마지막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을 하고 하위 진술로 마치거나 수미상관으로 끝나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첫 문장은 얘는 도입의 문장으로만 쓰고 있고 전개한 뒤에 마지막 문장이 결론인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남의 주장이 나오면 반박한다고 그랬죠. 반박하는 자리에 주제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논리만 전환하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주제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상으로 시작하면 분석밖에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원인과 대안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 힘을 실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 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고 잘 모르겠거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고 답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 문제를 보면 이것도 답을 잘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에 2번이 헷갈릴 건 없지만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답이지?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보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헷갈릴 때만 해보면 되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국어시험이랑 달라서 영어는 워낙에 막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나머지 보기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보기 1번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복원이 필요한가? 라는 1번이 답이죠. 그죠? 살짝 관어적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2번은 aesthetics라는 명사는 그러니까 왜 정말로 필요하니? 필요 없어 라는 게 답이잖아요. 2번은요, aesthetics는 미학입니다. 자, 복원에서 미학은 중요한가? 그 다음에 matter 단어 모르는 사람 알아두세요.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성공적 복원의 역사라고 됐고요. 4번 복원자들, 새로운 형태의 미술가네요. 자, 마지막 5번에 시스틴 채플, 그다음에 복원 또는 진짜 뭐 이렇게 됐네요. 자, 복원이라는 건 어즈움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하면 이렇게 전제하다, 가정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자, 복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이 미술가의 원래 의도와 end product, 그 결과물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복원한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원래 의도대로 다시 만들어내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at best라고 쓰면 얘가 기껏했자, 잘해봤자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네요. at이 점 찍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찍어주냐면 최고점을 찍어줘도, 즉 최고로 쳐줘도 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줘도. 그래서 제가 제일로 잘 봐줘도 이 정도니까 잘해봤자 기껏해야 이런 얘기예요. 부정적입니다. 잘해봤자, 우리가 흔히 쓰는 입말로 한다면
잘 봐줘도 이런 얘기고, 반대가 그래서 리스트를 쓰는 거잖아요. 베스트의 반대말. 얘는 제일 적게 잡아줘도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최소한, 얘는 긍정적이죠. 얘 베스트 대신에 뭐 써도 되냐, 머스트 같은 거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을 경우에도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야, 지금 뭐 이렇게 뭐 재창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가 기껏 해봐야 이 복원하는 사람, 복원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박물관 디렉트의 미적인 선호도나 그 다음에 역사적 이론이 드라이브 레스토레이션, 복원을 몰고 가게 되어 있죠. 객관적으로 정말 이 사람의 작품 그대로를 반영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박물관의 그 디렉트의 선호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당시 그 복원을 하는 시기에 이론들이 이 복원 작업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스텝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온다는 건 자신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와서 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복원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지? 뭐라고 확신을 하냐면 removing a layer of lacquer, 이게 뭐겠어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표현을 계속 바꿔갈 뿐, 표현의 재주를 부리는 거잖아요. 밖에 칠해놓은 라카 껍데기를 벗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결국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 복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자기가 이 라카의 층을 벗겨내는 것, 복원하기 위해서 레크 층을 벗겨내는 것, 즉 복원이 자기들의 잠재적인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는? 리패션은 앞에 리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개조하고 모양을 바꾸는 거죠. 아트웍을, 미술품을 개조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현대의 취향에 따라서요. 현대의 취향에 따라서 이 미술품을 개조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잠재의식적인 시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야, 도대체 그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복원이라는 건데, 뭐가 복원적인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원된 시스틴 채플은 이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을 시스틴 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된 시스틴 채플이 오늘날 보면 어센틱이라고 하면 얘가 진정한 진품의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will it still look, 그게 여전히 보일까? 그렇게 보일까? 여기서 소가 어센틱이겠죠? 웬 뭐 했을 때? 미적인 역사적인 이론이 변화를 했을 때에도, 저 미래에 앞으로 500년, 1000년 뒤에 어떤 역사적인 또는 미적인 이론,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뀐 시대에도 보면 얘가 원형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동대문 생각해 보면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surely best approach는, 최고의 접근은,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취대한 그 최고의 조건은 leave alone이라고 하면 얘가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죠. 제가 leave는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떠나거나 남기거나. 그래서 leave 명사면 어디를 떠나다, leave for 명사면 어디로 떠나다. 그 다음에 leave 명사면 뭐뭐를 남기다, leave 명사 형용사면 어떠한 상태로 남기다 두다. 그죠? 표정이 기억이 잘 안 나는 표정입니다. 뭐, 그렇죠. 한 번에 뭐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leave는 떠나는 것도 있고, 카메라가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비춰서 쫓아오면, 내가 가면 나를 따라오면 이게 leave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데 카메라가 나를 안 따라오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leave예요. 그러면 leave는 장소이면 어디를 떠나는 건데, leave for 장소가 나오면 똑같이 명사는 명사인데 이때는 장소가 나올 거거든요. 얘는 어디로 떠나다라는 leave가 되는 거죠. 얘가 ro라는 말이잖아요. leave가 그래서 남다, 남기다, 두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명사를 남기다가 되겠죠. 이게 서울이면 서울을 떠나다일 건데, 그렇죠? 서울을 떠나다일 건데, 재산이면 재산을 남기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렵지는 않다고요, 그게.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학생들이 잘 놓치니까. leave 명사 형용사가 되면, 그러면 소위 일명 오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명사를 이러이러한 형용사의 상태로 남기다, 두다라는 얘기죠.
자, live만 그런 게 아니라 keep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를 익혀두면 나머지는 옆에 거 따라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얘네들이 나중에요, left라는 ed용어로 변해서 명사가 앞으로 가버리고 형용사만 남은 것.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남겨진,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보면 어떤 상태로 두는 거예요? 걔를 혼자 있는 상태로 두는 거니까 냅두다라는, 내버려 두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approach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얘 동사로 쓰면 다가가다, 접근하다인데 명사로 쓰면 다가가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접근하는 방법, 이게 더 쉽겠네요. 접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서 방법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주로 학문의 방법론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얘는 27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보는 지문의 모양이 기서결 구조예요. 도입하고 전개하고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쓰는 거죠.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28번은요, 문제 풀기 전에 미리 하나 생각하시면 얘는 지문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오답을 엄청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이렇게 만들면 오답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좀 주의해서 답을 잘 찾아보세요. 이 문제의 특징은 이제 답을 쓰고 나서 자기가 오답을 썼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미리 다 가르쳐 줄까요? 예. 정답이 4번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4번 써서 틀린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답을 쓰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얘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보기가 꼭 국어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가진 보기거든요. 영어는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반대로 나오는데 특히 뭐 이거 같은 4번의 misunderstanding 같은 단어가 오답을 막 끌어당기죠. 그래서 저런 오답을 쓰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입니다. 예, 이거 보실 때는 이제 뭘 한번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일단 한번 봅시다.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는 거죠. 마이크는 좀 이따 단어 다시 설명하고요.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 초등학교 생물 교과서가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인식이 수반하는 인지가 일어나는 것들에 관해서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자기의 주장이죠. 논증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이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근본적인 차이를 흐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가 서로 두 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두 개를 맺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오는 말은 뭐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 같냐면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수능 빈칸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똑같은 말이 안 들어오고 말은 당연히 바꿔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 똑같은 likening the eye to camera라는 말이 들어오고 반대 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런데 어떤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메라는 단지 이미지를 기록만 하지만 그 다음에 비주얼 시스템은 얘가 결국 눈이잖아요. 눈은 뭐 하는 거냐면 즉 사람이잖아요. 눈이 차이가 나는 건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지문을 해석을 하고도 뒤에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에 보니까 focusing power라고 했어요. 렌즈의 focusing power에서 초점을 맞추는 능력에서의 뚜렷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아시겠지만 뚜렷한, 명확한, 명백한 이런 뜻이고요. superficial이라고 쓰면 super이라는 말은 위쪽이거든요. FIC라는 말이 들어오면 얘가 face, 얼굴을 나타내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얼굴 위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표면적인, 피상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analogy 꼭 기억하시고요. 얘가 비유입니다.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상적인 비유네요. 눈과 카메라의 피상적인 비유라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analogy를 모르면 4번에 말려들게 돼 있는 거죠. 4번 쓴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2번에 있는 analogy라는 단어를 몰라서 4번을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지만 보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진짜 칼같이 배우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보기에 활용되는 단어들이. 그래서 EBS 교재 이제 3학년 때 학교에서 풀거나 이럴 때 보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우선적으로 외우세요. 수능 특강 위에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렇지 뭐 공부하려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뭐 우선적이다라고 여겨지진 않는데요. 그나마 어쨌든 그것도 또 한 가지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에 제가 나중에 복화 1800이라는 책을 사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어디죠? 수능 완성까지 세 권에 나오는 단어를 책 한 권으로 EBS가 책 장사에 여념이 없으시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공교육을 보완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출 문제집도 만들죠. 수능 특강 변형 문제집도 자기들이 또 만듭니다. 수능 특강 변형 문제집에 있는 변형 문제는 출제자들이 우선 빼는 문제겠죠. 그 검토위원회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시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제하고 동일한 게 있으면 제거하는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거당할 문제를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EBS의 책에 근데 워낙에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니까 교재의 질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 이런 거 열심히 풀려고 하는 건데요. 복화 1800이라고 그 세 권의 단어들을 지금 수능 완성까지 원고가 다 완성돼 있어요. 시중에 안 나오는 것일 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장들이랑 이런 걸 뽑아갖고 예문을 다 EBS 교재에 있는 예문으로 만든 단어장이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수특 나온다고 그죠? 다음 주에 관심이 없나 봅니다. 학생들이. 다음 주에 수특 나옵니다. 안 사셔도 되죠.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쓸 거니까. 그때 그거 나오고 복화 1800 나오면 그걸 단어장으로 사용해서 그 EBS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싹 정리하시면 돼요. 단어장 2개 축으로 쓸 거거든요. 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복화 1800하고 제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한 거니까. EBS 교재에 나오는 단어는 교육과정 외 단어도 많아요. 근데 그건 예문이 EBS 교재여서 EBS 교재에서 내가 공부했던 예문을 다시 공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건 공부의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른 단어장 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2개면 충분하니까. 그 2권에 있는 단어를 내가 다 외웠다 시험에 가서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다 외우는 일 생기지 않아요. 아예. 근데 만약에 다 외웠다 시험 보러 가서 모르는 단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공부하는데 중심축이 돼줄 두 권의 단어장으로만 갖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문 속에 모르는 단어는 우선이 아닌데 보기에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대조가 됐죠. Light adaptation이면 빛의 적응이잖아요. 자, 로티나 망막이고요. 그 다음에 망막과 피엄 사이에 이래 빛의 조절, 적응의 대조라고 했고, 네 번째 오해인데 이미지에 대한 오해죠. 이미지 형성에 대한 오해. 눈과 카메라의 이미지 형성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오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흐리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문이 잘 보시면 차이는 이미지 형성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있죠? 뇌가 이것을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기가 이 부분에 나오는 이미지 포메이션은 눈과 카메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지의 형성의 차이는 없는데 그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눈이 뇌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면 가까운 관계가 됐는데요. 이미지 형성과 그 다음에 해석 사이에 이제 밀접한 관계라고 됐죠. 오히려 얘를요, 여기 있는 close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misunderstanding으로 대체했으면 보기 5번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보기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를 misunderstanding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구나. 어떤 단어를 바꿔서 답을 안 만들었는지를 보기 볼 때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보기 보는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영어 말고 국어, 사회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랑 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풀다 보면 다른 게 나와버리는데 국어랑 사회는 말장난을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얘가 출제자들도 보기를 만들 때 무작정 이거 한 명이 다 만든 보기지 5명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만든 보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빈칸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듯 빈칸은 원래 있던 문장이거든요. 그럼 원래 있던 문장을 딱 보고 빈칸을 문제를 만들 때는 와 요게 핵심인데 요거 표현을 analogy라든지 superficial 같은 단어를 모르는 애들을 오답으로 유도하기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니까 2번을 뽑아서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면 얘네들이 또 이 지문을 잘 이해 못한 애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때 이런 놈들 너무 좋은 거죠. 늘 나오던 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얘는 딱 보고 마지막 문장을 보고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애들한테 이걸로 답이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한 거죠. 어떤 식으로 보기를 만드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자꾸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요, 보기를 읽는 기술도 가져야 합니다. 지문을 이해하는 기술도 가져야 하고, 이게 영어가 내신 시험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내신 시험 보기들은 이렇게 정교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챙겨서 보기도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렇게 지문을 보는 거 우리 일단 파트 1으로 끝입니다. 파트 2는 이제 유형별 하면서 물론 기본 설명은 가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 이루어질 때 학교 선생님들 그냥 해석만 하시거든요. 해석만 하고 해석 쭉 하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요. 틀린 보기가 있으면 나는 이걸 왜 틀렸지? 정답을 찾는 방법은 없었나? 이 보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그런 훈련을 하기에 교재가 수준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데 EBS 교재는 그런 점에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EBS 교재 저자들이 대부분 수능을 출제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을 믿고 가라고 믿고 가야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수업 시간을 내 영어 공부 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요령은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50분을 정말 알차게 전부 다 내가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대로 활용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잘 쓰셔야죠. like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like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만든 거겠네요. 그래서 얘가 비슷하게 여기다 비유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likening the eye, 눈을 어디에다가 비교하는 거냐면 카메라에다가 비유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생물 교과서가 help to produce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에 대한 what perception entails의 perception이라는 명사가 인식이거든요.
entail이라는 말이 꼬리로 달고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를 일으키다, 수반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entail 꼬리로 달고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수반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눈과 카메라를 비유하는 것으로 이미지 형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뭐에 대한 인상을 인식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인상의 오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미지 형성과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인식에 수반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 형성은 둘 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눈은 그 이후에 이어서 인식이 수반하는 것들, 즉 뭐가 있냐면 interpretation, 해석이 있다는 거죠. 자, all in terms of, 오직 이런 관점에서만, 뭐의 관점이냐면 이미지 형성의 이런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이라는 말로 only가 벌써 이 책에서 지금 3번째 나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배웠고요. 2번째 한 번 더 나왔고요. 2번째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3번째 또 나옵니다. 뒤에 어떤 순서 나온다고 그랬죠? 의문문호선. 얘 자주 나오는 놈인가 봅니다. 그죠? do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 and camer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소위 도치 아닙니까? 자, 이미지 형성이라는 물리학적 관점에서만 눈과 카메라는 뭘 갖고 있냐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죠? 이미지 형성은 같은 거라고요. 이미지 형성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 both eye and camera가, 눈과 카메라 둘 다 have 렌즈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냐면 focuses light rays, 빛을 집중시키는 거죠. from 뭐로부터냐면 outside world,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집중시켜서요. 어디에로? 이미지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뭘 갖고 있냐면 조정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the focus를, 초점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 이미지의 초점과 밝기를 조정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눈과 카메라가 그리고 둘 다 빛에 예민한, 레이어는 층이죠. 빛에 예민한 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어떤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어떤이라는 해석이 이제 좀 익숙한 사람은 얘를 그 위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좋습니다. 구문독해 챕터 4에 나오거든요. 관계대명사 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이 너무 익숙해지신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이 안 익숙한 사람은 어떤으로 하시고요. 자, 눈과 카메라가 빛에 예민한 층을 갖고 있는데 어떤 또는 그 층 위에 이미지가 들이우게 되는 거죠. 캐스트라는 동사가 얘가 뭐 그림자 따위를 들이우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늘어뜨리다, 들이우다라는 뜻이에요. 로티나가 망막, 그리고 film, respectively라고 하면 얘가 따로따로 각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respect라는 단어는 respect라는 단어는 R이가 다시가 돼서 보고 또 보고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하네요. 스펙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단어 중에 저거 있었다. 앞에 PR로 붙이면 프로스펙트라고 쓰면 앞으로 내다보는 전망도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도 돼요. 경치를 보는 전망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렇게 스펙트란 말이 들어가면 보다가 되죠. 그래서 인스펙트라고 쓰면 얘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안을 들여다보는 거네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뭐 되는 거죠? 그때는 수사하다, 조사하다라는 이런 말 되는 거예요. 레트로라는 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대요. 레트로는 뭐예요? 흔히 레트로 감성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레트로라는 말이 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retrospect라고 쓰게 되면 얘가 어디로 보는 거냐면 되돌아보다, 뒤돌아보다라는 얘기네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니까 얘가 뭐냐면 회상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스펙이 들어가는 단어는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 spectator이라고 쓰게 되면 이번에는 사람이네요. 그럼 spectator라고 쓰면 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얘는 개입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구경꾼, 방관자 이런 뜻을 가져요.
스펙터클이라는 말, 이것도 일상 중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요. 영화가 스펙터클러다라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뭔가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 장관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저렇게 스펙트란 말이 들어가면 보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respect의 re는 다시라는 뜻도 있고 뒤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보고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하는 존경하다도 있는데, 자, 얘는 뭐도 있냐면 이거 말고요.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것도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보면 뭔가 물건이 보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번에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어서 보이는 측면, 면, 양상, 점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점이라는 건 찍는 점이 아니고 관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존경하다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두 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respectable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respective로 생겼어요. respectable이라는 말은 존경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respective라고 쓰게 여기 아니다 잘못 썼어요. respectful이라고 쓰면 얘는 ful이 들어가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니까 존경심으로 가득 찬이라는 말이 돼서 얘는 예의 바른이라는 이런 뜻이 돼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여기 잘못 썼던 단어는 이 명사에서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respective라고 쓰게 되면 이 면면의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면면의라는 말이 돼서 각자의, 각각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형용사가 이렇게 부사가 되면 respectively라고 해서 각자 따로따로라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단어 아주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얘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저런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 그 부교재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문독해 그 파3까지 마치고 나면 단어장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장도 단어가 몇 개더라? 한 2,000개쯤 되던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중요한 그 한 과가 단어가 내가 만들어 놓고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요. 120개인지 150개인가 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모든 단어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단어장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단어장 한 권을 자기 온라인의 메인 단어장으로 사용하시면 추가는 복화 1800으로 갖고 있으면 네 진짜 저 그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장담컨대 단어 문제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시험 보러 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중요한 단어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이 표시하고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죠. 3단원까지 마치면 그때 시작할게요. 단어장은요. 자, 하지만 이미지 형성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오해가 없어요. 이미지 형성에는 오해가 없어요. 얘는 오직 첫 번째 단계일 뿐이죠. seeing이라는 것의 첫 단계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superficial analogy가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비유가 눈과 카메라의 비상적인 비유가 obscure 단어 어렵네요. 얘가 흐리다, 불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눈하고 카메라를 너무 피상적으로 비유하는 바람에 뭐가 흐려져 버렸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흐려져 버린 거죠. 그 근본적인 차이란 이 두 가지 사이에 즉 눈과 카메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미지 형성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근본적인 차이는 which is 그건 바로 뭐냐면 카메라는 이미지를 기록하기만 하지만 이 반면에 visual 시스템은 그걸요 해석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되는 거죠. interpret이라는 단어가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형성인데 눈과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오해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뭐가 문제였어요? 여기 나왔던
이미지 형성은 첫 단계일 뿐. 뭐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아주 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얘는 이미지 형성까지로 끝. 얘는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보기가 만들어진 게 보기 4번의 misunderstanding하고 이 뒤를 결합하면 똑같은 말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이 보기는 여러분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보세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영어 실력보다 자기 영어 실력 갖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허점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어차피 단어 더 많이 외우고 문장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는 건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잖아요. 그건 계속 가는 거고, 그 위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국어 선생님이 독서 지문을 쭉 읽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3번이 답이지 이러면 여러분 그 국어 수업 안 듣겠죠. 영어도 똑같다고요. 해석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해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시험에서 잘 사용되는 것들의 특징 이런 걸 공부하면 되는데, 대여섯 개짜리 문장에 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몇 개 없어요. 지문 50개면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이 책의 파트 1에 50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지 않게 8,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한두 번씩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유형 공부하고 하면서도 기본으로 갈 거거든요. 다 기본으로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뭐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번 한번 풀어볼까요? 풀면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가, 주장인가, 도입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구조예요? 주장하고 하위 진술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얘는 뭘 갖고 있어요? 맺은 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도입하고 전개하고 결론을 내는 형태로 가죠. 음악이란 재창조에 기반하는 예술이거든요. 재창조에 의지하는 예술이라 그래서 다른 연주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두 문장만 딱 갖고도 지문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도입, 전개, 결론의 구조로 가지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은 이 전제에서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너무 국어 수업 같지 않나요? 근데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기 위한 부연 진술이죠. 보충 진술이죠. 당연히 빠져도 되는 거죠. 뼈대만 남아도 되는 거죠.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어진다면 대부분 여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런 결론 유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건 전부 얘네들을, 이 전제에 대한 것들을 이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보충 진술들에 불과한 거죠. 맞냐고요? 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음악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군요. 자, 2번은요, 청취자의 이해가 음악을 완성합니다. 3번은 작곡가가 genuine이라고 하면 얘가 진정한, 진짜의, 진품의 이런 뜻입니다. 처음 생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앞 시간에 authentic이라는 지문 봤었죠? 시스틴 채플 나올 때 이게 authentic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거랑 비슷합니다. 앞에 보니까 뭐 붙었어요? gen 붙었잖아요. ge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birth 탄생의 의미가 되거든요. 뭔가를 처음 만들어내는 것, 생겨나는 것.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아니에요. 얘가 뭐죠? 얘가 유전자잖아요. 이건 다 아는 단어죠. 그래서 genetic이라고 쓰면 얘는요 유전의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무리가 되기도 해요. 자기들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gentle이라고 쓰면 자기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tle이라고 하면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걸 gentle이라고 그러죠. 이 gen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쉽게 로마어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어 중에는 뭐가 있냐면 킨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주인하고 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kind가 되면, 그래서 얘네들 같은 주인을 가진 놈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되고 걔네들에게 대하는 이라는 gentle하고 같은 단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K-A-N-D가. 그래서 자동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라고 있죠. 처음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겠네요. 이 단어 자주 나오거든요. 얘도 보기 같은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기원, 유래, 처음 만들어지는 창조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얘가 성경에서 쓰면 뭐가 되냐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인지 아시겠죠? 진짜의 진품의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처음 태생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음악의 진정한 창조자이죠, 작곡가가. 4번은 작곡가는 거의 음악을 만들지 않는데 out of nothing이니까 무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5번, 음악은 어디에 따라, 자, depend on 세 가지로 하자고 그랬죠. 의존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달려있다, 또 하나는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그래서 음악은요, 그 해석에 대해서 청중에 의지합니다라고 해도 좋고, 근데 청중에 달려있다 또는 청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depends on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의지하다 하나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의지하다도 좋고, 그 다음에 달려있다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라는 해석도 대단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가보죠. 음악이란요 예술인데 어떤 예술이냐면 재창조에 달려있는 예술이죠. 재창조에 의지하는 예술이죠. 재창조에 따라 달라지는 예술입니다 라고 해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그림을 볼 때는요, 조각을 볼 때는, 빌딩을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할 때, 이거 음악 아니고 얘네들은 당신이 정확하게 겪게 되는데, 무엇을 겪게 되냐면 그 예술가가 만들었던 것을 without involving intervening person을 포함하지 않고서, 오늘 intervene 세 번째 나옵니다. intervene이 뭐였더라? 얘는 개입하다, 조정하다, 중재하다라는 말이었어요. 둘이 싸우지 않게 사이에 끼어서 같이 오는 거였어요. being이 오다였습니다. 그래서 convene이라고 하면 함께 오는 거였죠. 컨벤션, 전통, 그리고 대규모 집회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였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being도 들어오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얘가 들어오는 단어들이 대체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어려운 단어들 위주로 한번 보죠. 단어장에서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음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음악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석이 좀 부족했나? 뭘 포함하지 않냐면, 뭘 관련시키지 않냐면, 뭘 연루시키지 않냐면, 그 개입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개입하는 사람 없이, 그죠? 얘들을 연관시키지 않고 예술가가 창조한 것을 정확하게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음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누군가가 이 음악에다가 생명을 가져다 줘야만 하는 거죠. 자, 걔는 뭐가 필요하냐면 intermediary라고 하면 얘가 가운데 중자가 들었네요. MID나 MED가 들어가면, 뭐 MID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얘네들이 들어가면 우리말의 가운데 중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또는 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그래서 intermediary라고 하면 중재, 조정 이런 말이 됩니다. 중간자, 중재자가 되죠. 자,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field composition은요, 몇몇 작곡은 exist 존재하는데 오직 어디에서만 존재하냐면 디스크나 테이프로만 존재하죠. 우리 이 단어도 하나 보고 갑시다. compose라고 쓰면 pose라는 단어는
그러고 보니 요새 저 이름을 가진 커피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구성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pu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원래는 put의 의미예요. 원래는 put이라고 하면 place잖아요. 어디 어디에 자리 잡다 놓다라는. 그래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한 군데로 놓아서 만드는 것. 그래서 얘가 구성하다라는 말이 일단 기본이 되고,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지문에서 뭘로 많이 나올 거냐면 낱말을 모아서 구성하는 작문하다. 그 다음에 음표를 모아서 구성하는 작곡하다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composition이라고 쓰면 얘는 작문도 되고 작곡도 되고 구성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몇몇 곡들은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자, 몇몇 곡들은 오직 디스크에만 또는 테이프에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D에만 존재를 하는 건데요. and 그리고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는 CD로 들을 경우에야 performing intermediary가 없죠. 얘는 뭐 그 연주하는 중재자가 없겠죠. 근데 어떤 형태의 음악에서는요. 예를 들어 재즈 같은 이런 음악의 형태에서는 연주자가 곧 창조자가 되죠. the music의 창조자가 됩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it's made up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perform가 go along이라는 말은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재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그거잖아요. 즉흥 연주잖아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작곡가도 기억할 수 없고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음악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several instrumental 몇몇 악기를 여러 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거든요. 애도한스 한 번에. 예를 들어 뭐 현악 4중 주면 작곡가가 동시에 악기 4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perform their music 자기들의 음악을 연주할 수도 없죠. 뭐가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음악을 연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다른 연주자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소위 뭐가 되냐면 맺은 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결에 해당되는 말로 놓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로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딱 아구를 맞추듯 맞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문장이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결론 유도가 나타나고요.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첫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전제와 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결론을 마지막에 보셨지만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논증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결론은 지문의 가운데 나타날 텐데, 이럴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이런 결론 유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도가 있는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 9페이지에 나오면 지난 시간까지 얘기 안 했던 이제 결론 유도라는 말이 그 어쩌고 저쩌고에 보면 마지막 오른쪽 하단 7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씩 꺼내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볼 수 있게끔, 올 한해 여러분이 1000문제 넘게 풀 거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해도 500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학원을 계속 다닌다고 치면 받을 모의고사 문제만 40회분이에요. 야, 그걸로 1000문제가 돼버리잖아요. 1000문제면 이거 몸에 완전히 붙습니다. 완전 훈련되거든요. 그러면 뭐 시험 볼 때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지문을 좀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려운 문제, 보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데서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30번 한번 해볼까요?
자, 학원에서는 2번 더 만나면 파트 1이 끝나겠군요. 그러면 모의고사 1회분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문을 볼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또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모의고사를 또 곧바로 그쯤 되면 여러분이 보시겠죠. 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작년 3월 모의고사나 작년 3월 모의고사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작년 3월 모의고사 여기 1등급이 4%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풀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 좋은 방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번 모의고사 문제 갖고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평 공부하고 그러면서 단어 추가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만 계속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든 영어로 빨리 좋은 성적을 만드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막판에 뒤로 가서 문과의 경우 수학, 이과의 경우는 더 수학. 뭐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거기다 이제 한 축이 과학이 되는 거고 문과는 또 한 축이 국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공부했을 때 마지막에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강 강사 중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말고 수학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 이 욕심을 비우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뭐 그럴 만한 저기는 아니니까 난 그냥 여러분 대학 가는 거 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짜로. 특히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3년째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부탁드리는 대로 하셨으면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자고 하세요.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처럼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 뭐를 위주로 하라고 짚어줄 수는 없지만 과목별로 현재 문제점이 뭔지 어느 정도의 대략의 계획을 짜는 건지 이런 건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주 솔직히 권하고 싶은데 그건 뭐 사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좀 더럽게 생겨갖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막상 얘기 나눠보시면 생각보다 착해요. 그래서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본적인 작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일명 상담이랍시고 얘기를 하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얘기한 사람이 힘을 빼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어쨌든 그 남은 이 수험 생활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소홀하게 보내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제 내년부터 신나야죠. 첫 번째 문장에서 궁극적인 힘은 최고의 힘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정의를 했죠. 사람들이 네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앞 시간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최고의 힘은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런 지위를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억나죠? 앞 시간에 이런 걸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의존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라는 게 이 글에 뭐가 됐죠? 그러면 얘가 결론이 됐죠. 자, 그러면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여기에 대한 귀납적 논증이 되는 거였죠. 고장 문장 몇 개 가지고 얘기하자면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연역적으로 갔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아래쪽으로 논증을 해나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형적인 예가 바로 왕의 하인이랍니다. 왕의 하인인데요. 어떤 왕의 하인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왕을 뭐하게 만드는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되죠? 디펜던스가 들어가면 되죠. 왕이 의지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답에는 디펜드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왕을 뭐하는 컨트롤하는 이 들어오면 되죠. avoid 피하다, admire 존경하다, 찬양하다, 왕을 구출하고 왕을 즐겁게 해주고가 됐습니다. 당연 뭐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1번 컨트롤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려운 문제도 결국 동일한 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잘 보시면 정답에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ultimate이라고 하면 아주 궁극적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힘이네요. 뭐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이걸 할 수 있을 때라고 됐군요. without 뭐 없이 강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자 강요하지 않고 물리력을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grant는 허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당신에게 허가해 줄 겁니다. 주로는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고요. 뭐
신이여 들어주소서 뭐 이럴 때 그럴 때 허가합니다. 그다음에 왕이시여 들어주소서 즉 아주 높은 상관에게 그때 그러면 그래 윤호하노라 뭐 이런 말이 그랜트입니다. 자, 당신에게 뭘 하게 해주냐면 당신이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의 파워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ultimate이 되는 거죠. 결국 얘가 얘잖아요. 얘가 untouchable이 되는 거죠. 자, 최고의 방법 이런 말 나오면 그래서 주제문이 될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To achieve this position 이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관계를 의존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라고 하더니 4번부터는 쉽게는 예를 드는 거죠. 귀납적 논증을 시작합니다. 자, 주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해요. 당신이 주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좀 연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말이죠. 자, 그래서 당신은요 당신 자신을 관련시키는 거죠. involve가 말아넣는 설명 기억나죠? 분필일기 칠판 지우기 안에 말아넣던 포함되고 연루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의 일에 당신을 관련시키는 거죠. 아주 깊숙하게 말입니다. so가 있었으니까 that 그래서죠. 그래서 doing away with you를 하는 건 그 bring him 그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do away with는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이 없어지는 건 당신을 없애는 건 워낙 그 사람 일에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이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거거든요. 자, 또는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all은요 날리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부사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all이나 and는 비슷한 능력의 것들을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장의 마지막에 커마 뒤로 딸려 있는 all 이런 거 날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적어도요 what mean 뭐는 의미하게 될 거냐면 귀중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됐죠. 뭐 하느라? 당신을 대체할 누군가를 훈련시키느라 잃어버리는 귀중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그 주인의 일에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되고 나면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당신을 없앤다는 거 이거 그 주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아니면 최소한 당신을 자르고 나면 새로운 사람 뽑아서 훈련시키느라 시간이라도 낭비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once는요 접속사가 되면 뭐뭐 하고 나면이죠. 부사일 때는 한번 옛날에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자리 잡고 나면 established 자리 잡은 이러면 좋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세워지고 나면 이래도 되죠. 그죠? establish가 세우다 만들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신이 위쪽 손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우위를 점한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래서 must가 하게 만들 수 있네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클래식은 최고의, 최상의 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원래 클래스가 귀족 계층을 얘기하던 단어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계층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조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란 말이 아주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지금도 쓰죠.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쓰던데 그때 그 클래스가 수준이 높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되는 거니까 얘가 최고의, 최상의 이런 말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걸 딱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클래시컬이라고 뒤에 AL 붙으면 그건 뭐죠? 그건 고전적인 이란 말이 되죠. 클래식은 최상의, 최고의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컬이라고 쓰면 고전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쓰면 고전음악이잖아요. 자, 조심하실 건 The Classics라고 쓰면 S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얘가 고전 작품이 됩니다. 저거랑 비슷하네. 여러분 코믹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화죠. 그죠? 코믹북스라고 쓰면 얘가 만화잖아요. 코믹북이면 만화인데 만화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앞에다가 더 쓰고 더 코믹스라고 쓰면 얘도 만화거든요. 비슷한 거 또 있어요. 올림픽 게임이죠. 그거 뒤에 올림픽스라고 쓰기도 해요.
올림픽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올림픽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정관사 쓰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스라고 쓰면 얘는 올림픽 경기가 되는 겁니다. 올림픽 게임즈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사례가 되네요. 뭐의 사례냐면 왕의 하인입니다. 어떤 왕의 하인이냐면 실제로는 왕을 통제하는 왕의 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앞쪽에 처음 나타났던 도입 다음에 전제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전제 다음에 도입 다음에 뭐가 일찍 등장을 했냐면 결론이 일찍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진술을 내나가는 모양으로 이루어졌고 이 빈칸 역시 주제문하고 무관할 수 없으니 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있었던 세 번째 문장에 디펜던스의 관계가 들어가도 되고 이건 다 얘나 전부 다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나왔던 균형의 관계, 항상성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 표현을 바꾸면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당연히 얘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오늘 30분까지 해서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